Everybody say up, get down. 그래도 역시. 트랙만 뛰다가 네. 트랙은 뭐 그것도 나름 재미는 있는데 네. 또 느낌은 다르네요 산이니까. 그렇죠. 저 옛날 산 다닐 때만 해도 산에서 뛰면 객기 부린다 그랬어. 근데 이게 스포츠가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냥 천천히 걷는 것도 몸에 좋지만 맞아요. 어느 정도 속도를 조금 내서 이렇게 뛰는 게 더 몸에 좋은 건강에 더 좋으니까 그렇죠. 그게 섞인 거잖아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크레이지런 휘바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비버락입니다. 어색해. 자, 오늘은요, 우리 크레이지 러닝의 두 번째 영상이에요. 이번에는 좀 정보를 드리고자 찍는 거니까 두 분께서 알고 계시는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참고로 여러분이 보시는 우측의 휘바님은 약 15년의 경력, 좌측에 계신 비보라 사장님은 이제 한 4개월 정도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초심자의 입장에서도 들으실 내용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초보자가 러닝을 시작을 하면 일반 신발이나 이런 걸 신고 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 조언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혹시 있나요?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주력 한기열차 우리 비버락 사장님 벌써 신발이 원래 신발장을 열면 신발이 2개밖에 없었대요. 그랬는데 지금은 신발이 무려 4개, 신고 있는 것까지 5개가 지금 늘었습니다. 지금 4개월밖에 안 되셨잖아요. 처음부터 어떻게 준비를 하셨고 뭘 신으셨고 현재는 뭐를 신고 계신지에 대해서 한번. 러닝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뭐 운동하면 되겠지 해서 가형 운동화 그때 당시에 5만원짜리 그냥 러닝화라 써져 있길래 아 러닝화인가 보다 하고 샀는데 한 3주 정도를 뛰었는데 주변에 뛰시는 분들 신발을 보면 어떤 분 샌들 신고 뛰시는 분도 계시고 뭐 일반 운동화, 농구화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면 러닝화의 종류를 한번 공부해보자 싶어서 좀 정보를 찾아봤더니 초보들이 신을 만한 신발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근에서 경험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가형을 하나를 샀어요. 안정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서 신어봤더니 완전 딴 세상인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예전에 신던 그 러닝을 다시 신었더니 어떤 느낌이냐면 이 쿠션이 너무 달라요. 추천드리는 거는 전문적인 싼 러닝화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조금만 찾으셔서 하시는 걸 추천해요. 그러면 후보자가 러닝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어떤 러닝화를 고르는지에 대해서 15년 경력의 휘바님께서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테니스화 시작한 다음에 두 번째로 안정화를 찾게 됐습니다. 중요 그 기능은 안정적인 주력을 도움주는 그런 신발입니다. 비브락 사장님 사신 건 나이키 제품이고요. 제가 산 건 이 제품입니다. 둘 다 보면은 쿠션은 비슷합니다. 발바닥, 발목 부분이 흔들리지 않게 바닥 부분이 좀 넓은 거 그런 걸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체중이 많다던가 딱딱한 지형을 뛰어야 된다. 쿠션이 좀 어느 정도 있는 거 이런 걸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첫 신발을 사신 게 안정화를 사신 건가요? 그렇죠. 지금은 안정화에서 또 한 단계 더 넘어가면 브랜드 특성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회사는 볼이 좀 좁고 팔발같이, 어떤 회사는 발볼이 좀 넓고 이런 특성이 있어서 이 제품으로 간 거거든요. 이 제품은 아시아에서 만드는 제품, 아시아인들을 위해서 만든 네, 아시겠어요. 근데 아시아에서 만든 제품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편집하지 마세요. 아니 아시아. 그러면 뭐 얘기해도 되나요? 네. 그럼 아식스 제품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만들다 보니까 발볼을 넓게 만들어요. 신어보니까 확실히 발볼이 넓어요. 얘는 좀 쪼여서 제가 꽉 조이지를 못하는데 얘는 꽉 조아도 발볼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신발을 고르려고 하면 발볼이 정해져 있거든요. 제가 시작할 때는 그게 좁은 것밖에 없어서 한 치수 크게 신었거든요. 안 맞는 걸 억지로 신고 다녔었는데 발볼을 선택할 수 있는 신발군이 이 아식스군이 제일 잘 돼 있었어요. 요즘은 이제 와이드형이라고 해서 2E 와이드 제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을 발 넓으신 분들은 네, 맞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신은 게 저는 아디다스 제품인데 아디다스는 좀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와이드를 안 신어도 적당히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시청자 입장에서 안정화는 말 그대로 안정화라는 이름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안정화에서 한 단계 넘어갔을 때는 또 다른 이름이 붙나요?
예, 쿠셔너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쿠셔너. 네. 그러면 쿠셔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정화는 이제 발목이 약하거나 처음 뛰시는 분들, 그다음 체중이 있으신 분들도 이렇게 범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쿠셔너는 속도 내기가 훨씬 더 수월하고 체중이 있으신 분도 이 쿠셔너를 신으시면 무릎 통증이나 이런 거를 감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경험을 해보시면 압니다. 그러면 지금 비버락 사장님은 현재 몇 킬로 정도 뛰시죠? 지금 제일 많이 뛴 거는 16kg. 16kg. 네, 평소에는 한 8kg, 10kg 정도. 쿠셔너를 몇 개월 정도 지날 때부터 신으셨어요? 쿠셔너라고 들어간 거는 제가 한 달 정도 사람마다 차이가 차이가 있죠. 근데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서서 일을 많이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발목이 약하진 않더라고요. 쿠셔너도 브랜드마다 좀 특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식스, 노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바닥이 딱 서면은 이렇게 꺾이는 게 없어요. 그런데 아디다스 같은 경우는 약간 꿀렁꿀렁거려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신다가 적응하고 난 다음에 최근에 요걸 신으니까 처음에는 되게 발목이 좀 이상했거든요. 근데 지금 적응해서 괜찮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단계를 좀 거치면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콘텐츠가 초보자 이상으로 하는 콘텐츠 같은데 그러면 안정화 그리고 조금 적응이 되면 쿠셔너 그럼 그 다음도 중급자까지 신었을 때 문제가 없는 또 신발의 종류가 있나요? 보통은 이 쿠셔너까지를 많이 추천하는데 진짜 본격적으로 이제 좀 달려보고 싶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카보나를 신게 됩니다. 카보나는 속도를 잘 보정해 줄 수 있게끔 신발이 만들어져 있고 이 밑창에 보시면은 카본이라는 소재가 들어가는데 그 소재가 펄보다 굉장히 강한 소재인데 탄성이 그만큼 좋고 그래서 이 전면에 깔린 게 있고 앞면만 깔린 것도 있고 뒤쪽에 깔린 것도 있는데 자기가 어떤 주력을 원하느냐 스피드냐 아니면 장거리를 뛰는 거냐 뭐 이런 거에 맞춰서 자기가 신발을 고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회원분들이 보셨을 때 카본화, 쿠션화, 안정화 이거 다 알겠어요. 근데 그렇게만 알면 우리가 물건을 구입할 때 아직도 굉장히 지금 넓잖아요. 내가 선택해야 되는데. 네, 엄청나죠. 그러면 두 분이 각자의 의견대로 추천할 수 있는 브랜드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어차피 우리 쪼레 채널이라 협찬 아니니까 편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이거 다 제 돈 주고 산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내 돈 내산이니까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비브락 사장님부터. 일단 뭐 발볼이 좁으신 분들은 보통 나이키를 많이 선택하시더라고요. 일단 브랜드 네이밍도 있고 또 이뻐요 나이키가. 저는 발볼이 좁은 편은 아니라서 아식스 제품을 신었을 때 되게 좋았던 거는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충분한 쿠션도 있고 아디다스 신발 같은 경우는 조금 불안한 감은 좀 있어요. 이렇게 좀 밑에가 워낙에 쭉 꿀렁거려서 약간 중심 잡기도 좀 힘들고 그런데 얘는 또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두 개 다를 사셔가지고 한 번은 요걸 신으시고 또 요걸 신으시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신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신발이 달리기를 하고 난 다음에 리프레시 되는 시간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두 개를 가지고 번갈아 신는 것도 나름의 재미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보통 신거든요. 그러면 비브락 사장님 추천하시는 거는 아식스와 네. 아디다스 네, 두 개. 추천하신 거죠? 네네. 그 두 제품 모두 안정화, 쿠셔너가 돼 있는 거고요. 네, 쿠셔너 쪽이긴 한데 이쪽은 약간 안정화 성향이 있고 얘는 쿠셔너성이 좀 강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휘바 형님은 처음 신었던 거는 나이키고 그 다음에 아디다스, 아식스로 가서 지금까지 아식스 신습니다. 저는 발볼이 좀 넓은 편이고 작은 발인데 이 발볼이 넓으니까 항상 이렇게 한 치수를 업해서 신었거든요. 문제는 사이즈가 크니까 발이 놀아요. 노니까 발톱이 항상 망가지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뛰어서 된 성과인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원래 그런가 보다. 네.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찾다 보니까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좋아서 아식스로 선택해서 딱 신은 뒤로부터는 이제 그런 증상은 없어졌어요. 그러면 아식스로 추천해 주시면 저는 아식스. 저는 아식스와 그 다음에 살로몬도 괜찮아요. 지금 이건 트레일러닝화인데 저는 트레일러닝화는 살로몬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두 분의 의견 모두 아식스로 공통되는 거 보니까 우리 회원분들이 아식스에서 먼저 제품을 구입해서 시작해 보셔도 되겠네요. 단 아식스는 공홈에서 구하기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품이 많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맞아. 조금 구하기는 맞아. 광클릭. 그래요? 그 다음에 예약 걸어놔야지 살 수 있어요. 그럼 매장에 가면 못 산다는 얘기예요? 매장에 가도 없어요. 그 정도 돈이 있어요. 매장에 가기 전에 미리 들어오는 날짜를 확인하고 네, 또는 맞아요. 예약을 걸어놓고 가야지. 네, 예약 구입할 걸어야 수 됩니다. 있을까 말까 네. 하니까. 네. 자, 그러면 초보자들은 일반 러닝은 다 아실 거예요. 일반 러닝이 하면 그냥 공도 뛰면 되니까. 네. 근데 요즘 트레일 러닝이라는 것들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채널 이름 동안 크레이지 러닝이라고 이름을 만드셨잖아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일반 러닝과 트레일 러닝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를 해주시고 또한 어떤 장비가 또 다른지 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러닝은 도로 위주로 많이 뛰는 거고 트레일 러닝은 산이나 비포장도로 위주로 뛰는 겁니다. 그래서 신발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 로드를 뛰는 신발들은 밑창이 달리기 좋게 접지가 이렇게 잘 되게끔 되어 있고 트레일용은 밑창이 조금 이렇게 다르죠. 오프로드 차 많이 타잖아요. 타이어에 AT, RT, MT 있듯이 트레일 러닝화도 그 종류가 있어요. 이 밑에 러그를 보시면 높이가 있어요. 높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얕으면 온 오프로드 겸용, 중간쯤 돼서 높다? 그러면 조금 더 센데 뭐 약간의 바위, 그 다음에 약간의 흙길 뭐 이런 데를 이렇게 갈 수 있는 거고 완전 이렇게 많이 튀어나왔다. 보통 6mm 이상이거든요. 6mm 이상이면 진흙길, 암벽 데를 탈 수 있는 그런 신발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비버 사장님도 혹시 트레일 러닝을 해보셨어요? 저번 주 저번 주 처음 해보셨어요? 짧게 처음. 어떠셨어요? 일반 러닝은? 저는 집 앞에 트랙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매일 뛰거든요. 안전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내가 뛸 수만 뛴다는 장점이 있긴 한데 단점은 좀 지루해요. 이번에 일요일 한 짧게 2km 정도 이렇게 뛰어봤더니 그동안 거기를 꽤 많이 다니는 길이잖아요, 차로. 근데 못 봤던 게 보이더라고요. 뭐 트레일 러닝이라고 해서 뽀싹 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뛸 수 없으면 그냥 걷고 그리고 또 뛸 수 있으면 뛰고 그런 나의 그런 단계에 맞서서 하면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부담을 안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 해보니까 바람 소리, 그다음에 풀네임, 너무 그러면 저희가 아까 지금 이 채널이 추구하는 트레일 러닝, 그러니까 크레이지 러닝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회원들과 정기 모임을 가지고 산악 러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도 아마 우리 회원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채널을 이어나가실 건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도심에서 맨날 뛰다 보니까 보는 게 너무 한정적이잖아요. 근데 우리 자연에서 즐겁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자기 체력에 맞춰서 뛰기도 하고 때로는 캠핑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교류하고 이러는 시간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그런 행사를 추진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너무 뭐 트레일 러닝 하니까 와, 나 뛰지도 못하는데 무슨 트레일 러닝이야. 부담을 안 가지시는 게.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나 트레일 러닝? 와, 이거 너무 먼데? 야, 러닝도 못하는데? 이런 생각 하시지 마시고 그 생각을 나 그럼 빨리 걸어보기라도 해볼까? 이렇게 바꾸실 수 있는 용기를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런닝 크루들, 그러니까 동호회들은 대부분 뭐 한강변 또는 가기 지역 근처의 운동장 이런 데 모여서 뛰잖아요. 그럼 크레이지 러닝은 지역에 상관이 없나요? 네. 저희는 뭐 지역에 상관없죠. 왜냐하면 회원들이 전국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한 번씩 찾아갈 거예요. 그쪽으로 찾아가서 그곳에 가까운 곳에 멋진 곳을 같이 함께하고 걷고 뛰고 하면서 즐겁게 한번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얼마 전에 보니까 네이버 카페 조선주먹군 카페에서 지금 런닝 크루를 모집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영상을 보시고 런닝 크루 초기 멤버로 모집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크레이지 러닝 크루 1기를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지는 드렸는데 아직 이걸 잘 못 보셨는지 아직까지는 지원자가 없는데 메일을 통해서 scoot110 naver.com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보고 이렇게 선정해서 우리 크루 1기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초보자분들이 좀 다양하게 정보를 얻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의 영상은 또 어떤 컨텐츠 방향으로 가실 건지 사전에 미리 얘기해 주시면 아마 다음 영상도 기다리지 않으실까 생각됩니다. 다음은 뭐 이제 겨울이 되고 뭐 추워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러닝을 뭐 처음 시작하고 지금 트레일 러닝도 처음 시작하는데 복장을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걸 고민할 수도 있어서 뭐 다음은 복장에 대해서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추워졌어요. 네, 그래서 추위에 맞설면서 운동할 수 있는 복장은 어느 정도면 될까? 뭐 이런 거 그렇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크레이지 러닝의 휘바였습니다. 크루 1기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하게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